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오늘 기초 수습을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 강의에서는 페이지 13의 2번, 그다음에 기초 숲. 그 기초 숲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1페이지의 쟁송 흐름도, 그다음에 교재 목차. 좀 이따 볼 거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법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어떻게 법을 만들었나. 이게 이제 요 기초, 생기초 특강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기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 기본서 교재 목차인데, 소송이 행정소송이 원칙이에요, 행정심판이 원칙이에요? 사법부에 구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상급행정청에 구제 가는 행정심판은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행정법 교과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심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송이 나오는데, 저는 소송이 원칙이라 이제 소송을 제 1편에 써놓은 거예요. 행정소송법 이렇게. 이해가겠죠? 그 다음에 통상 취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다고 했잖아요. 취소는 맨 처음에 무슨 심리하죠? 요건 판단, 요건 심리. 그 두 문자가 뭐죠? 그 프린트물 보고 하셔도 돼. 1페이지에. 그렇죠. 그 순서대로 배우는 거예요. 1번에 대상적격, 2번에 원고적격, 3번에 피고적격, 4번에 협의 소위, 대원소 이런 식으로. 5번이 뭐예요? 전치주의. 6번이 뭐예요? 기간. 7번이 뭐예요? 관할. 여기까지 소송 요건이에요.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건 심리 끝나면 무슨 심리 하죠? 요 심리의 원칙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배우고, 심리가 끝나면 이제 법원이 재판할, 판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심리 끝나고 이제 판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송 이렇게 자세히 배운 다음에, 취소송 이외에 항고송이 4조 2호에 무슨 송 있죠? 처분이 중대명백한 위법이면 무효확인송이 있다. 무효확인소송. 쟁송 흐름도에서는 소송의 3분의 1점에 취소, 거기 무효확인소송 있잖아요.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취소과 차이점을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작위는 취소 무효확인소송 그 밑에 무슨 송이죠?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3번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취소과 차이점을 또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처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송인데, 그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 등을 다투는 소송은 다소설에 따르면, 국가법의 소송은 무슨 소송이죠? 다소설에 따르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송을 배우는 거예요. 역시 추정과 차이점 등을 배우는 것이고, 당사자송에서는 특히 민사송과의 차이점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아까 판례에 따르면 민사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이제 주된 걸로 배우고, 그 다음에 심판법. 2편이 행정심판법. A2죠, A2. 1편은 C, 2편은 A2. 역시 심판법도 소송과 차이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기 30번에 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하지만 판단기관이, 심판은 A2가 판단한다. A2가 통상 행정심판위원회예요. A2가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올해 떴죠. 이게 B급인데 올해 떴어요. 행정심판.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소송으로 말하면 어느 법원에 가야 되느냐. 심판은 A2가 누구냐. 행정심판에서도 요건심리, 본안심리하고, 행정심판에서는 판결이에요, 재결이에요? 재결이지. 재결 등을 또 배우는 거예요. 심리 끝난 다음에 재결. 이해가시겠어요? 그 중에 소송과 차이나는 행정심판이 뭐가 있었죠? 의명심판이, 34번에 의명심판이 있잖아요. 그 차이나는 점을 또 자세히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종합문제 3편에서 배우게 되고. 이게 제 기본서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1편은 행정소송법,
거기는 물론 특별행정소송법도 있고, 그 다음에 2편은 행정심판법, 3편은 종합문제. 종합문제는 이제 1편, 2편이 되면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근데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법을 볼게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한테 수업 들으시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례점을 개정할 거니까 기본서는 사세요. 기본 사고 그 다음에 법전도 사셔야 돼. 2차 시험 보셨으면 받은 법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노무사 법전이 있어요. 노무사 법전 깔끔한 걸로 하나 달라고 하면 줘요. 돈 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나 판례를 찾아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서 찾아요. 없으면 앱이 있어요. 앱. 거기 쟁송 흐름도 옆에다가 적어놔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앱은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다운받으세요. 국가법령. 법제처가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 그게 법 판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한글 다운받아갖고 여기 출력해 놓은 거예요. 자, 소송법 이제 국회에서 행정소송법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만들 때 미리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뭐 이거를 제안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제안을 하거나 그럼 정부의 법무부에서 이제 국회에 넘기거나 행정소송법 법률안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뭐 개정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또 제안을 하거나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의결에서 이제 확정이 되면 공포에서 이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행정소송 법률. 제1장은 통상 총칙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취소나 무효약인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잖아요. 처분. 그러니까 공통된 걸 앞에 빼놓는 게 총칙이란 말이에요. 총칙. 그래서 2조에는 1호에 처분 등이죠. 처분 등. 처분 등 어제 봤었죠. 대상적 격과 관련된 조문이에요. 과세 행위가 처분에 해당해야 대상적 격을 충족하잖아요. 처분은 뭔가 한 거란 말이에요. 한 거. 자기. 그게 크게 나누면 공권력의 행사가 침입적 처분이에요. 오늘 배운 거 또는 수익적 처분 안 해주는 거부한다 하면 거부 처분. 이건 자기. 자기의 반대말이 뭐죠? 부자기가 이제 2호의 부자기. 뽑아놓은 거예요. 이건 부자기 위법확인 소송의 대상. 그 다음에 3조의 행정소송의 종류 1호가 무슨 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은 공권력 작용인 처분이나 부자기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그 자체를 취소해달라. 그 다음에 2호는 그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다투는 당사소송이죠. 대표적인 게 국가배상 법률관계가라는 소송. 그래서 얘는 다설에 의하면 공법상 법률관계가는 소송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거 당사소송 다설에 의할 때 국가배상 법률관계가는 소송, 공법상 법률관계가는 소송 이걸 본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큰 흐름만 봐야 되니까 제2장에서 항고소송의 대표 선수가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송. 취소송에서 자세히 정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소송의 주체부터 정해놔요. 소송의 주체. 소송의 주체 법원과 원고, 피고. 법원은 다른 말로 관할이라고 해요. 관할. 그래서 제1절이 재판 관할. 이게 법원이에요. 법원. 예컨대 9조 1항에 따르면 취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 예컨대 아까 강남구 세무서장이잖아요. 그 강남구 세무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그게 1심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는 어디서나 지가 편한 데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피고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피고는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2절. 2절이 당사자예요. 당사자. 소송의 주체 법원과 당사자. 법원이 관할. 당사자는 누구와 누굴 말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12조의 제목이 뭐예요? 원고적격이지. 13조의 제목이 뭐예요? 피고적격이지. 흐름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송의 주체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소제기할 때
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3절에 소외 제기가 있어요. 소외 제기할 때 소송 요건을 이론적으로 충족해야 되거든. 제기 시에. 그럼 대원소 전기 등이 있는데 앞에 대상 적격은 2조랑 1호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원고 적격 아까 12조, 피고 적격 13조. 이렇게 대원소 빼고 그다음에 협의의 소액도 12조 2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전치주잖아요. 전치주의. 그게 18조잖아요. 전치주는 심판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임전이에요? 원칙이 필전이? 그러니까 18조 1항 임전.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전. 다만 다른 법률 필전이죠. 다른 법률이 혹시 뭐죠? 두 문자? 필전, 세공도. 이제 와요? 개별 행정법은 다 개별법이라서 개별 행정법이 다른 행정법인데 그게 국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법,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법전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랍니다. 대원소 전담에 뭐죠? 기간. 기간이 20조에 있는 거예요. 20조의 제소. 근데 19조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하고 20조의 기간. 제소 기간 있죠? 기간. 어저께 봤잖아요. 1항은 안날이죠. 안날. 안날로부터 바로 갈 때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90일. 단서는 심판을 청구가 있을 때, 심판을 거친 때는 재결서 정본을 받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90일. 알지 못하면 2항에 있은 날.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이 기간 내에 제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소송요건 대원소 전기 이런 거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절의 제목이 심리예요. 심리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심리든 본안 심리든 심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그 법에 해당하는 요건 또는 처분이 위법인지 그 법 비과세 요건이 있잖아요. 비과세 요건. 그 요건을 이룬 사실을 증거로서 법관은 설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실과 증거를 누가 모아올 거냐. 이제 그런 게 심리의 원칙이에요. 심리가 다 끝나면 이제 변론 종결한다고 해요. 변론 종결. 변론이 뭐냐?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법관이. 근데 충분히 증거가 모였으면 이제 판결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할 준비, 재판을 한다요, 재판. 이해가시겠어요? 재판의 주된 형태가 판결이란 말이에요, 판결. 판결의 종류, 소송권 불충족 각하 판결. 법원에서 처분이 위법하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 판결. 피고의 주장대로 처분이 적법하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판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판결의 효력 등은 또 나중에 배우고 그 다음에 제3장의 제목이 뭐예요? 취소송 이외의 항고송이죠. 그게 4조 2호에 무슨 송 있죠? 무효확인소송. 4조 3호에 부작위 확인소송. 이거는 취소송과 비슷한 건 다 취소송 조문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게 38조 준용 규정이래요. 준용. 끌어다 쓴다 이 말이에요. 1항은 무효확인소송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항은 부작위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조문들은. 근데 준용하지 않는, 즉 차이가 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시험에. 그 다음에 35조 별도의 조문이 있잖아요. 무효확인소송에 원고 적격. 그 다음에 36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원고 적격. 별도의 조문이 있으면 또 취소송과 차이가 나는 조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말하면 무효확인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취소송과 차이점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송을 정확히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3조 2호가 아까 무슨 소송이었죠? 당사소송. 4장이 이제 당사자소송을 배우게 된 거예요. 대표 소송이 뭐예요? 다소에 따를 때 국가배상,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얘도 역시 예컨대 피고 적격 이런 게 차이가 나면 그게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고 원칙은 44조에서 취소송을 준용하는 거예요. 차이점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송법의 주된 구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사례형을 풀 때 왜 소송요건을 법정 순서에 거의 맞추긴 했는데 대원소 이렇게 푸느냐 잘 나오니까. 대원소가 잘 나오고 전기관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올해 전추주의 기간 등이 나왔죠. 물론 기간은 이제 특이급으로 뽑은 거였었고 전추주의도 A급으로 뽑은 거였었어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행정심판법은 어떠냐? 똑같아요. 소송을 베꼈기 때문에. 제1장이 뭐예요? 총칙. 제2조랑 1호가 2랑 1호는 아니지만 2조 1호가 처분. 2호가 부작위.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종류는 5조에 항고 심판밖에 없다. 아까 당사자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사자 심판 없었잖아요. 여기 대신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신에 3호에 무슨 심판이 있죠? 의명심판. 이런 차이점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2장의 제목이 심판기관, 즉 A2를 말하는 거예요. A2. A2. 소송에서는 법원. 법원이 관할이잖아요. 관할. A2. 올해 이제 A2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A2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소송의 주체, 심판의 주체니까. A2가 누구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원고 피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인 적격이 이제 제3장의 제목이 당사자잖아요. 13조가 뭐예요? 소송에서는 원고 적격이죠. 똑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7조가 제목이 뭐예요? 소송에서는 피고 적격. 그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A2 당사자, 소송은 법원, 관할, 당사자. 그 다음에 제4장에 행정심판 청구 할 때 심판 청구서 이제 제출 이런 건 소송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조의 심판 청구 기간 어제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요건심리, 본안심리, 이제 심리 5장에 심리를 한다. 심리 끝나면 뭐 하죠 혹시? 판결 대신에 이제 6장에 재결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재결의 효력 이런 거 나중에 배우고.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죠. 구조는 똑같은데 이제 소송과 차이 나는 점을 시험에 내는 거죠. 그걸 배우는 그것만 잘 배우면 돼요. 근데 다 전문 용어라서 어떻게 해야 돼? 반복 또 반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나의 일상 용어로 바꿔주는 방법이 반복 또 반복이에요. 눈으로만 반복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력을 해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2차 공부 방법이에요. 객관식은 눈으로만 반복해도 돼요. 왜냐면 OX를 가리는 거니까. 지문이 주어지는 거니까. Understand? 그럼 교재 목차 행정소송법 심판법 구성 본 거예요. 조금 이해가요? 숲이 조금 그려졌죠? 그래,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숲을 그리고 나서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죠. 나무를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야지. 전체 그림이 안 서 있는데 건물이 멋지게 쓰겠어요? 사상누각이지. 그러니까 인터넷 등으로 공부하게 되면 또 실강을 안 듣고 혼자 교재를 읽다 보면 숲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숲이 없이 그냥 혼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계속 구글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보 천치 같은 방법. 구글링 단어 읽을 수는 있지만 뜻이 뭔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전문적인 것들은 반드시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독학하면 안 돼요. 독서 100편 의자연, 독서를 100편, 100번 읽으면 책을 뚫는다? 개구라예요.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뛰어난 선생님에게 정확히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구루를 선생님은 유식한 좀 구루라고 하죠. 구루. 현자. 지식인 말고 구루. 지식은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면 지식이야 모을 수가 있어요. 현자는 전체 숲을 그려주는 사람이에요. 말이 어렵죠, 조금. 좀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배우면 나중에 더 빨리 가요. 근데 현자를 볼 줄 아는 제자가 있다.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다. 왜? 일단 현명한 선생님은 별로 없어요. 현명한 선생님을 볼 줄 아는 시야가 있어야 구루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제자가 자기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 훌륭한 사람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뛰어난 선생님이 보이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으면 자기 편견대로만 보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뛰어나지 않은 제자는 뛰어난 선생님을 고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강의 잘해? 이렇게 물어보지. 어떤 사람이 강의 잘해? 일단 기본적으로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다 강의 잘해. 그래서 자기하고 좀 잘 맞으면 그냥 열심히 들으면 돼요. 네, 보너스. 이제 다 했어요. 기초 제 무료 특강의 목적은 다 달성한 거야. 이 정도 이해시켰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러네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자료에 사례가 있어요. 사례 22페이지. 이제 사례집에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 위 소송에서 갑은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소득세 법령상의 비과세 대상자여서, 그럼 비과세 대상자 요건이 어떻게 됐었죠? 1세대이고 1주택자이고 또 하나가 있었지.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동처분이 갑이 원고니까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제 법원은 갑이 주장하지 않은 나머지 비과세 요건이 뭐냐? 2년 보유예요. 즉 2년 보유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다음에 인용을 할 수 있느냐. 위의 내용은 세대주인 갑은 아파트를 24년 5월 1일 을에게 처분 팔았고, 예컨대 2억 받고 팔았고, 관악구 세무장 A는 갑의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7월 1일에 못하는데 7월 1일에 부과했죠. 부과. 여기까지가 A예요. A. 항상 그림을 볼 때 글을 볼 때 A, A2, C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세금이잖아요. 세금. 필전이잖아요. 세금. 여기 세금. 그래서 갑은 조세 심판원, 여기 A2예요. A2의 필전이니까 청구를 거쳐서 여기까지가 A2. 부과하였다까지가 A. 그 다음에 A2. 필전이니까 A2 거쳤는데 구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A2에서? 안 됐으니까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취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소송 요건을 물어볼 때에는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양가로 1번의 내용상 본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안,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이 본안이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A가 1,000만 원 부과했는데 심판 거친 다음에 갑이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이 원고, A가 피고인데 이제 요건심리 통과하고 이제 본안을 물어보는 본안에서 원고 갑은 과세 1,000만 원 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청구가 이심으로 인용 판결을 한다. 피고 A는 과세 1,000만 원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타당하다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판결한다. 이제 이게 배운 건데 이걸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요 법에 위반한다. 요 법에 위반한다. 본안 심리의 기준이 되는 법, 이게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이 사안은
문자화된 성문법이 있는데 그 성문법이 뭐냐? 소득세법이죠. 이해가시겠어요? 소득세 법률도 있고 시행령에서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잖아요. 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이 뭐냐? 요건 그게 1세대이고 1주택자이고 시행령까지 고려하면 2년 이상 보유한다면 이게 법은 요건과 효과로 나뉘어 있잖아요. 효과는 과세 대상이에요, 비과세 대상이에요?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를 했잖아요. 과세를 했으니까 이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따른 거예요?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이제 갑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소득세 법령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 법이 소득세 법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에 요건을 이루는 1세대일 것, 1주택자일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 사실을 뭘로 입증해야 돼요? 증거로 입증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려면 일단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해요. 법. 그게 성문법으로서 소득세 법이 있는 거죠. 법이 1번 필요하고 법의 요건을 이루는 뭐가 필요하죠? 사실이 필요해요. 사실. 법관을 설득할 뭐가 필요하죠? 증거. 그래서 여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과 증거인데 특히 증거예요. 증거. 실제 소송에서는. 그러면 이제 갑이 나는 1세대다라고 사실을 주장해야 되고 증거로서 입증해야 되고 1주택자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했다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 근데 이런 사실과 증거가 재판을 하기 위한 재판 자료, 소송 자료거든요. 이해가시겠어요? 소송 자료를 누가 모아오는 게 좋겠느냐, 어떻게 모아와야지 합리적이냐,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소송법이에요. 소송법. 근데 행정소송법 전에 발전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의 주체가 하는데 누가 모아야 되느냐, 민사소송은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모아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소송의 주체는 당사자의 반대말이 뭐죠? 소송의 주체, 당사자의 대응 개념. 당사자의 다툼을 누가 해결하죠? 법원이. 그래서 당사자가 모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변론주의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예요. 변론주의. 법원이 모아야 한다, 이걸 직탐주의라고 해요. 직권탐주의. 법원이 모아올 거냐, 당사자가 모아올 거냐. 당사자가 모아야 한다. 이게 모아와야 한다. 이게 민사소송법의 원칙이에요. 법원이 모아와야 한다. 직권탐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직권탐주의예요. 직권탐주의. 근데 민소법의 특별법인 행정소송법에서는 26조에서 애매하게 그냥 직권주의라고 하면 돼 있어요. 직권주의.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직권탐지주의의 또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변론주의로 볼 거냐, 이 법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직탐주의로 볼 거냐, 견해 대립이 있단 말이에요. 변론주의는 뭐냐면 지금 여기죠. 2년 보유 사실을 갑이 예컨대 96년 2월 1일 날 사서 96년 2월 1일 날 3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갑이 일단은 주장해야 돼. 갑이 주장해야만 법원이 그런 거 하고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장해야만. 반대로 말하면 갑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 즉 법원이 직권으로는 못 모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직권탐지주의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이면 변론주의, 있다이면 직권탐지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도 당사자, 원고나 피고가 신청 제출해야 된다. 제출. 신청해서 증인이면 증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다음에 조사해야 된다. 증인 누가 모아오고 있죠? 당사자, 원고나
피고가 증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고 갑이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모집할 수 없다예요. 없다. 이게 변론주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직권탐주주의는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가시겠어? 근데 요 26조에 애매하게 돼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조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여기 할 수 있고, 이게 1문. 그 다음에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2문.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원칙은 변론주의고,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탐주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행정소송, 취소송에서도 이런 소송 자료는 누가 모아와야 돼? 원고, 당사자가 모아와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모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럼 이제 얘가 사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2년 보유 사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여기 증거 기록에 보니까 공과금 영수증을 3년 동안 냈단 말이에요. 이건 물적 증거야. 그럼 3년 보유한 게 확실하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법관이 얘를 판단할 수 있고, 증거도 갑이나 A가 제출한 증거로 충분하지 않으면 법관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모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모아보니까 틀림없이 3년 동안 보유했네. 이렇게 되면 2년 보유 사실이 있구나, 존재한다고 확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피고 A는 2년 보유 사실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부존재한다. 피고 A는 부존재한다? 얘는 1년밖에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주장하고 뭘로 입증해야 돼? 증거로 입증한다면 1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2년 보유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까 부존재로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과 증거는 피고가 모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칙.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의 존부를 확정시켜야 돼. 확정. 그래서 이제 1세대 확정, 사실 확정, 1주택자 확정, 2년 보유 확정 했으면 이 법의 요건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죠.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비과세 대상자에게 과세 처분했으니까 과세 처분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니까 인용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용 판결을 하려면, 위법을 결정하려면 사실의 존부를 확정시켜야 돼. 만약에 부존재이면 과세 대상이니까 과세 처분은 적법이 된단 말이에요.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죠. 흐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요 기준이 되는 법은, 본안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은 소득세 법령이에요. 법령. 개별 행정법이라고. 그렇지만 이 법령의 요건을 이루는 사실과 증거를 어떻게 모을 거냐. 원칙, 당사자가 모아야 된다. 이런 건 소송법의 내용이에요. 이런 기준이 되는 법은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실체법. 실체법의 반대말이 권익구제 빼고 절차법이에요. 그 절차법이 소송법을 말하는 거예요. 소송법. 행정작용 행정쟁송법이죠. 그래서 이 소송 요건심리, 본안심리, 이게 권익구제 절차를 정한 절차법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법원이 재판 판결을 하려면 먼저 실체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별 행정법을 배워야 된다고.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노무사 시험은 쟁송법만 배우는 거라고. 개별 행정법만 행정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판례가 막 이렇게 있는데 판례 내용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막 미치는 거야. 민법처럼 단일법전이면 또 배우기 쉬워요. 근데 개별 행정법은 이게 어려워. 장관별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장관별로. 법률만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 다 있단 말이야. 미친다니까.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이 쟁송법 자체는 전체 행정법의 5%밖에 안 돼요.
근데 실체법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막 어리둥둥하단 말이야. 괜찮아, 근데 반복하면 다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보너스를 가르쳐 드리는 거는 재판을 하려면 일단 법이 필요하죠. 법. 이게 실체법이야, 실체법. 번안판 하려면 실체법이 필요해. 왜? 실체법의 요건을 이루는 사실과 증거, 소송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이 소송 자료의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소송법의 내용이에요. 이 실체법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여기 소송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1심과 지방법원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해요. 사실심. 고등법원. 얘는 사실심인데 사실심은 요 사실의 존부를 확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인용 기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3심은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법률심.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법률심은 이 법령의 의미가 뭐냐를 따지는 거예요. 예컨대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자로 3년은 있었어. 근데 이 2년 보유의 의미가 소유의 의미다 라고 하면 2년 보유가 맞죠. 근데 보유의 의미는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직접 살아야 된다. 갑이 등기부 등본에는 3년이지만 보유는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이제 이 법의 의미에 대한 학설이 대립하는 거지. 원고는 보유설, 소유설. 피고는 보유설. 이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의 의미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니까. 만약에 소유설이면 갑은 3년 소유했으니까 이 보유의 의미가 소유설이면 갑은 2년 이상 보유한 거잖아요. 그럼 갑이 인용을 받는단 말이야. 만약에 보유설이면 3년 소유만 했지 보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존재잖아요. 부존재. 기각을 당하는 거지. 이 법의 의미에 따라서 인용을 할지 기각할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의미를 따지는 신급은 어디예요?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맨날 암기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 1심, 2심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 거야. 법령의 의미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도로교통법이 있으면 음주는 술을 먹는 건데 지금 비알코올 음료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과연 음주에 해당하는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비알코올 음료를 먹었다 하더라도 취할 수 있다면 음주에 해당한다. 음주설. 비알코올 음료를 먹는 것은 음주가 아니다. 비음주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갑이 비알코올 음료를 먹고 사고를 쳤다 했을 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요 객관식 시험이든 주관식 시험이든 요 법의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법의 의미. 즉 대법원 판례를 자꾸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원고의 학설이나 피고의 학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유설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당연히는 아니고 보유설. 보유설을 받아들이면 3년 동안 소유만 해갖고는 2년 이상 보유한 게 아니니까 따라서 부존재로서 기각을 당하는 거. 이게 보너스야. 그럼 이제 법과대학 가면 1학년 때 뭘 배우냐? 실체법을 배워요. 실체법. 실체법 중에 중요한 게 민법, 형법인데 민법. 민법 구성이 총칙이 있고 1차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또 물권법도 총칙, 각칙이 있고 채권법도 총칙, 또 각칙이 있어요. 채권법의 가장 대표가 계약이거든. 계약. 계약도 또 총칙, 각칙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하느냐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101호 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을한테 10억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채권법 강론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 효과, 법률 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법률 관계가 발생하죠. 발생하면 서로 요 각자의 의사, 사적 자치니까 민법은 서로 대등하니까
갑과 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갑은 101호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을은 이걸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파트 목적물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효과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 10억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을이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즉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자, 발생했는데 을이 갑한테 이거 주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네. 매도인한테 10억 달라고 하니까 갑이 이제 을한테 10억 의무 이행하라고 하니까 안 준다면 그게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 이게 일상 용어고 법적 용어는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한 거예요, 불이행하는 거예요? 불이행하면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해결해야 돼? 그렇지. 그럼 이게 어느 법이 적용되는 거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민법이란 민법. 민사상의 문제니까 어느 법원에 가야 돼? 민사법원에 여기 서울 민사법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 매매 계약을 이유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여기 대금 지급 의무 10억 의무 이행을 구합니다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갑이 원고, 을이 피고.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소송에서 본안 판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죠. 법. 그 법이 뭐야?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에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이 체결되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라고 존재한다고 이제 갑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 몇 조 요건 계약이 체결되면 이렇게 그럼 사실을 갑이 주장하는 거죠. 뭘로 입증해야 돼? 증거. 그럼 계약이 체결된 거 물적 증거 대표 선서가 뭐예요? 그렇지. 계약서, 증거 제출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증인도 신청해서 증인이 진술해요. 계약 체결된 거 봤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확신이 법관이 들게 되면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게 요건이지, 요건. 효과, 민법상의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뭐가 발생해? 대금 지급 의무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발생했으니까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인용 판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을에게 10억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라 라는 인용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과 증거는 누가 모아야 돼? 당사자예요, 법원이에요? 그렇지. 민사소송이니까. 변론주의란 말이야, 변론주의. 이건 민사소송법의 내용이고 이 법률관계가 발생하려면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요건. 그럼 민법이란 말이야, 민법. 여기는 민법. 그 요건을 이룬 사실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민사소송법. 그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먼저 배워놔야 되는 이유가 민법의 요건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민법을 배운 다음에 민사소송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정법의 실체법은 개별 행정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소득세 법령 이런 걸 배우고 그래야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법의 요건을 이룬 사실을 또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행정실체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을 나중에 배우는 거구나. 왜냐하면 민법을 먼저 배우고 민사소송법을 배우는 거니까. 왜 민법을 배워야 돼? 본안심리할 때 그 법이 민법이란 말이에요. 민법. 민사사건이면. 행정사건이면 그 법이 개별 행정법이에요. 그 법의 요건을 이루는 사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국가합의상법은 국가합의상법 2조, 국가합의상법을 다소는 공법으로 부르는 공법. 판례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부르는 거지. 사법.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법률관계는 다소는 공법이니까 공법상 법률관계. 판례는 사법이니까 사법상 법률관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국가합의상법 2조의 요건이 필요하죠. 요건. 그럼 대법원 판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직무집행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야.
공무원이 룸사롱에서 직무집행했다. 그럼 이게 직무집행인가? 12시에 직무집행했는데. 공무원이 절도를 했다. 인사담당 공무원이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게 위법한 행위를 한 건데 이게 직무집행인가? 그런 걸 어디서 해결해 줘야 돼? 대법원. 그런 것도 직무집행이다. 긍정설. 그런 거는 직무집행이 아니다. 부정설. 그래서 대법원에서 긍정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담당 공무원이 위조한 행위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왜? 일반 사람 눈에는 자기 직무를 집행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위조가 범죄잖아요. 범죄. 신분증을 공무원이 위조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담당 업무가 신분증 발급 업무란 말이야. 그럼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범죄하고 있다고 봐요? 직무하고 있다고 봐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원래 직무가 공무원 A가 원래 직무가 신분증 발급 업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위조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공무원 자체로는 이건 범죄 행위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자기 업무하네 이렇게 안단 말이야. 그런 걸 외형설이라고 그래. 외형설. 그게 이제 대법원의 통설 판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당한 직무집행이어야 한다 이런 설이 있겠죠. 그럼 범죄니까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그런 설에 의하면 직무집행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 법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법률심 대법원에서 따지는 거예요. 사실심 법률심 이해 가시겠어?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 1차를 하든 이럴 때 대법원 판례를 죽어라 외우는 거야. 노동법도 대법원 판례 죽어라 외우는 거고 행정법도 대법원 판례 죽어라 외우는 거고 법이 애매할 때.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원고 측의 학설 아니면 피고 측의 학설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 학설의 학설. 대법원 판례도 학설이다 아니다? 학설이다 이 말이야. 학설이다. 그것도 잘 몰라. 판례하고 학설이 다른 건 줄 안다니까. 아니야. 학설 중에 하나가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기 민법도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도 해석해야 되고 실제법도 해석해야 되고 소송법 26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해석해야 되고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법 해석하기예요. 그 법 해석할 때 최종 대법원 판례, 현재 대법원 판례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보너스 가르쳐 드린 거예요. 너무 깊이 가는 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가 좀 더 확실히 이해가 갈 거라고. 이 정도로 해서 기초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셨어요. 시작이 중요해. 시작이 반이야. 반은 잘했어. 나머지 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반이 빨리 붙고 싶은 욕심에 생동차 또는 2년 만에 붙겠다? 괜찮아. 통상은 3, 4년 걸린다. 그래서 통상적인 3, 4년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자본도 그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마음도 그렇게 잡수시고 대신에 내가 당기겠다. 어떻게 하면 당겨져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생동차도 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면 나보다 빨리 붙을 수 있다. 그렇게 여유 있게 가셔야 돼. 네. 같이 해도 좋아요. 거의 다 같이 많이 해. 그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통상은 쭉 가다가 5월 달이 1차잖아요. 그러면 지금 3쿼터, 4쿼터, 1쿼터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3분기, 4분기, 1분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24년 3분기, 4분기까지는 1차 동시에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이 되면 1차만 몰두할지. 그거를 이제 지금 공부해 놓으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공부 안 해놓으면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하고 12월까지 동시에 하면서 1차 공부량에 따라서 내년에 1차만 몰입할지 같이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돼요. 기준은 그 1차 공부한 걸로 최근 3년 객관식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봤을 때 60점이 커트라인인데 70점 정도 나올 수 있게. 그게 기준이에요. 객관식은.
예, 이렇게 해서 생기초 특강 마쳤고요. 앞으로 저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대비해서는 훨씬 쉽게 훨씬 분량을 줄여드릴 테니까 같이 저하고 쟁송법에서 고득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